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16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5도를 비롯해 김천 35.3, 영덕 34.3, 울진 33.9도 등으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26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밤 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기상대는 오는 일요일쯤 비가 오기 전까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다며 건강관리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NH농협에 따르면 올해 이른 더위로 가축 폐사가 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가축 재해보험 폭염특약 피해보상 신청 건수가 25건에 폐사한 가축 수는 3만 2천여 마리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해는 첫 피해 접수가 7월 20일이었지만 올해는 지난달 29일에 시작돼 앞으로 가축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 피해 가축은 더위에 약한 닭과 오리 등의 가금류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5일에 개막했던 제7회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이 폐막했습니다. 새로 선임된 이사장과 집행위원회의 시험 무대였는데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딤프에서는 총 24편의 뮤지컬이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식 초청작보다 창작 지원작이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역 극단이 만든 창작 뮤지컬이 어제 폐막식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이변을 낳았습니다. 창작 뮤지컬 쪽에 수준들이 상당히 좋아서 저도 참 온 보람이 있다는 생각할 정도로 좋은 작품들을 발견해서 상당히. 당초 관심을 모았던 국내외 초청작 10편은 성적표가 썩 좋지 않았다는 걸 반증합니다. 개막작 썸 피쉬는 음악은 좋았지만 미국적 시각에서 각색을 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다른 해외 작품은 자막이 제대로 안 들어가 극의 몰입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딤프 기간 동안에 내가 반드시 한두 번 정도는 더 관심 대상이 있는 작품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밀착형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축제 개막 2달 전에 집행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고 공연 기획 경험이 없는 직원들로 채워지면서 미숙한 운영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함께 시민들과 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1년 내에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게 조금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짧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뮤지컬 체험존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뮤지컬 공연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축제는 끝이 났지만 앞으로 딤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의 주호영 의원과 조원진, 김희국, 유성걸, 김상훈 의원과 이종진 의원 등 6명과 경북의 이철우, 강석호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남북권 신공항 건설 추진단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갑니다. 추진단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신공항 건설에 대한 핵심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부산과의 입지 경쟁에 맞대응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를 상대로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방위백서를 발표하자 김관영 경북지사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일본의 영토 도발은 침략주의 부활을 획책하는 시대착오적 망동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영토 도발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도의회와 경북교육청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 야욕을 규탄하고 독도 수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돼 올 들어 처음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확인됐는데 이는 지난해보다는 열흘 정도 빠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4일 부산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전체 모기 밀도의 64.4%를 차지해 전국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시의회는 국립대구과학관의 직원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 대구시 부서장의 부하 직원이 면접관이 돼 부서장의 자녀를 합격시킨 공공기관이 과연 공공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대구시와 수사기관은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과에 따라 관련 비위자 전원에 대해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발표한 5급 이상 정기 인사에서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녀가 합격해 무리를 빚었던 대구 테크노파크에 파견됐던 4급 공무원 K씨를 대구시의 프로젝트 부서로 복귀시켰지만 보직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이는 사실상의 대기 발령 조치라면서 대구시 감사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대구은행 본점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직원과 대구은행 등 4개 은행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국민 행복을 위한 서민 금융상담 행사를 열고 서민들이 금융거래를 하면서 겪는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수현 금감원장은 공급자 위주인 서민 금융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서민과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대구를 비롯한 7개 광역지자체와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교통카드 전국 호환 추진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에 나올 예정인 전국 호환 선불 교통카드로 전국 8개 광역시도의 버스나 지하철은 물론 기차와 고속도로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연금이나 보험료를 교비로 대납했다가 교육부에 적발된 전국 대학 39곳 가운데 영남대와 계명대 등 지역 6개 대학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6개 대학이 최근 3년에서 9년간 대납한 액수는 260여억 원이며 영남대와 계명대는 전체 적발 대학 가운데 대납액이 서너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대출 전력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한 뒤 전산 작업비를 떼는 수법으로 16억 원을 가로챈 50살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년 전부터 최근까지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 400여 명에게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니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해 대출해주겠다며 전산 작업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20%를 떼내는 수법으로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청은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판매한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 55살 김모 씨를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수입 비타민C 분말을 소량 포장해 4개 제품을 만든 뒤 이 제품을 하루 10g 이상 섭취하면 중풍과 당뇨병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해 대리점을 통해 시가 1억 1천만 원어치를 팔았고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유통기한을 최대 16개월 연장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와 K닥으로 이름을 바꾼 한국델피아가 공동으로 지능형 자동차 부품 전문연구소 기업 설립에 나섭니다. 연구소 기업을 설립한 뒤에는 원천 기술을 지능형 자동차 부품에 접목시켜 상용화 기술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데 이로써 신제품 개발과 세계 시장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